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톡 생활법률의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나요? 출퇴근을 할 때, 물건을 옮길 때, 그리고 기분 전환을 위해 드라이브할 때도 운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운전 많이 하시는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률 상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톡톡 생활법률 세 번째 시간 정순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도 운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예, 출퇴근하면서 매일같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 경력은 얼마쯤 되세요? 예, 제가 한 15년 정도, 운전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이면 꽤 오랜 시간 운전을 해 오셨는데요. 예. 그동안에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는지 혹은 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당해본 적은 거의 없고 보험 처리된 게 한 2번 정도 사고 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서대구 IC 근방에서 사거리에서 저는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퉁 중간에 부딪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딪히고 나니까 멍해서 보험회사를 이제 불렀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저는 그냥 우회전을 했고 상대방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고 있어서 과실은 제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이렇게 자동차 운전 사고 당하면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난감해하시는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톡톡 생활법률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자주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요,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요즘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음주운전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도록 처벌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일정한 퍼센티지 이상이 나오면은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박수진님은 음주 단속에 한번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후 부는 거. 후 예전에 부는 거. 대면식 단속할 때. 네. 예.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차량 운전하다 보면은 저녁에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봉을 들고 반짝반짝거리는 봉을 들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면 가서 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훅 불었을 때, 훅 불면은 비 소리가 나서 감지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술이 좀 취했구나라는 알코올이 감지가 되면은 첫 번째 한번 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다시 이제 경찰 순찰차 근처로 가서 진짜 이제 빨대 같은 거에 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음주 측정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한 2번 정도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불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음주 감지가 되면은 옆으로 있는 경찰차로 가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반드시 경찰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물을 제공해요. 그래서 가면 물을 가지고 이제 입을 헹구고 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주 측정은 호흡,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호흡으로 음주 감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입 주위에 묻어 있는 알코올이 묻어 있다면 그 알코올로 바로 측정이 돼 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알코올 양보다 훨씬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헹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충분히 한 3회, 4회 정도 가르륵 해서 충분히 헹구고 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음주 측정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어떻게든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음주운전에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2가지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형사적으로는 벌금을 내게 되거나 징역형을 살게 되거나 그런 제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19년 6월 이전에 약 1년 이전에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그 이상이 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어요. 운전면허도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약 1년 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그 퍼센티지가 낮아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만 되면은 형사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0.03%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소주 한 잔 또는 소주 한 두 잔만 마시면은 그 정도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기 때문에 진짜로 지금은 소주 한 잔을 마시면은 운전대는 잡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기 멀리 남미에 있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만 되면은 형사처벌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는 뭐 거의 뭐 술 뭐 냄새만 맡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 돼 있고 뭐 또 유럽에 있는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그런 북부에 있는 나라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나라에서는 음주로 0.02% 이상 되는 이상으로 두 번 단속이 되면 아예 운전면허가 영원히 박탈돼 버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음주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은 좀 음주 가무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술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술 먹고 우리가 좀 하는 실수들은 좀 용납이 되고 뭐 소주 한 잔 더 마시면 운전해도 돼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치 운전이 문제가 되어서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면은 대량 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거죠. 아,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되겠더라.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매일같이 운전하는 뭐 걸리는 건 한 번, 두 번이겠지만은 실제 음주 운전은 수십 회, 수백 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그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불특정 다수인 다른 선량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음주 운전은 그러니까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 바탕이 돼서 법이 이렇게 자꾸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뭐 술을 많이 마신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마신 사람도 있을 건데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도 달라지게 되나요? 아, 예, 맞습니다. 잘 아시는데 제가 한번 그 혈중 알코올 농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점점 강화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일단 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0.03에서 0.08 미만, 그 0.05% 그 사이에 있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라도 첫 번째 걸리더라도 최대 500만 원 벌금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0.08% 이상에서 0.2% 미만, 0.08에서 0.2% 미만이면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0.2%를 넘어버리면 이상이 돼버리면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이라도 술을 뭐 한 소주 한 병 마시고 운전했는데 0.2%가 넘어버렸다. 그러면 벌금 2천만 원 엄청난 금액의 어떤 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요즘 또 뉴스를 보면요. 음주운전에 관해서 뭐 투아웃 제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투아웃 제도 뭐 야구 용어도 아니고 음주운전에서 뭐 이 투아웃 제도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제도인가요? 예. 야구 용어라고 하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이제 삼진 아웃이라고 네. 이제 음주에 단속이 3번 걸리면은 이제 면허가 박탈되는 그런 이제 과거에는 삼진 아웃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소위 투아웃이라고 음주 단속에 2번 걸리면 0.03% 이상으로 2번 걸리게 되면 이제 면허가 박탈되는 그런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6월경부터 음주로 2회만 과거에는 3회였는데 지금은 2번만 단속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고 3년이 지나야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도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요. 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킬 시에는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3년 이상의 징역형이면 거의 사람을 그냥 고의로 뭐 죽였을 때 살인죄와 비슷한 그런 이제 징역형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거는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에요. 업무상 과실치사, 실수로 운전하다가 실수로 죽인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범보다 과실범은 굉장히 경하게 처벌받게 돼요.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과실범이어도 이렇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이렇게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처벌이 됐는데 지금은 0.03%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최대 벌금 1,00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2회만 음주운전하여도 벌금 2천만 원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3년간 면허 결격이었으나 현재는 2회만 음주운전하여도 3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과거에는 3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5년 동안 이제 면허를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거의 운전을 못하게 막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제 투아웃 제도니까 2회 적발되면 운전을 못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처벌이 강화된 만큼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는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A씨는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보험 판매원입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사직하면서 팀원들끼리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됐고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어서 술을 마시기 싫었지만 사직하는 동료가 자꾸만 술을 권해 어쩔 수 없이 소주 한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마셨기에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운전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승용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 단속을 당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1%로 검출돼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고 몸이 좋지 않아 진통제를 늘 복용했는데 모 대학병원 의사는 진통제의 알코올 분해 효소 억제 작용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소주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초과하게 나온 것을 평소 복용했던 진통제 영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A씨가 소주 한 잔만 마셨는데 음주 단속에 걸린 사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단속을 할 때 많이 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가 한 잔만 마셨어 뭐 이런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예. 변호사님 A씨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단속된 운전자 입장에서는 소주 한 잔을 마셨는데 단속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처벌될 당시, 그때 당시예요. 보통 0.05% 이상이 되려면 일반인으로는 최소 소주 한 반병, 한 병 정도, 최소한 한 4잔, 5잔을 마셔야지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 소주 한 잔 딱 먹었는데 이렇게 음주 단속에 걸렸다. 네. 그러면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요. A씨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진통제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법적에서 정상 참작이 되나요? 예, 아마 그 사례에서는 그 음주 단속된 사람이 자기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그런 내가 먹던 진통제 성분이 있어요. 그 진통제로 인해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억제된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억제되면 그만큼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알코올이 일반 사람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분해 효소 억제 작용으로 인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상승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진단서를 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그걸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건 의사의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의학적으로 확립된 객관적인 어떤 그런 확립된 그런 지식이 아니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리고 또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어떤 사람은 그 약물을 먹으면 뭐 많이 억제가 될 수도 있고 적게 억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쉽게도 뭐 그런 내가 먹던 진통제가로 인해서 알코올 분해 요소 억제가 되어서 알코올 농도가 높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한 잔만 마셨지만 운전 면허 정지 수준의 처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한 잔이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음주운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렇게 A 씨와 같이 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몇 개 들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예. 네. 첫 번째 분은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맞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미세하게 초과한 0.052%에 불과하고 또 이분은요, 운전을 하고 약 1시간 후에 음주 단속에 걸렸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측정을 한 것으로 나는 당시 음주 운전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아마 이제 이런 주장이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고 대구 고등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자가 마신 그런 술의 양보다 더 많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그분이 승소했는데 대법원을 갔어요. 네. 대법원에서 아쉽게도 더 그 판례가 파기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라 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2시간이 지나야지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야 상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일관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했다면 도대체 몇 %가 상승했는지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립된 기준이 없어서 결국은 그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었고요. 이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나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니까요.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분은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분을 불렀어요. 근데 뭐 오시는 길에 다툼이 조금 있었는지 아니면 주차 문제로 다툼이 조금 있었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다툼이 생겨서 그냥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상 1층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이분은 나는 대리운전 기사 불렀고 주차만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음주운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그런 사례를 직접 뭐 변호를 한 적도 있고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면 대리운전 기사가 나를 태우고 가서 우리 집 주차까지 해주고 돌아가는 게 맞는데 아마 이제 운전해서 돌아오는 과정에 아마 음주운전자가 술이 취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언쟁을 하게 되고 기사가 조금 기분이 나빠서 그래 네가 마무리해 이러면서 아마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되면은 사실 지금 음주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차를 그냥 대충 놔둘 수도 없고 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마무리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차를 보통 운전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옆에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에서 운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만 하면 출발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시동을 걸고 한 1m만 가도 운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30cm, 1m밖에 운전을 안 했어. 네. 그러니까 난 음주운전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면 좀 대리운전 기사의 좀 기분을 잘 거슬려서라도 좀 주차까지 좀 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 마지막 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운전대만 잡고 시동만 걸어버리는 순간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럴 경우 있잖아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차 좀 빼주세요 해서 뭐 잠깐 이렇게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예,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보통 식당에다가 술을 먹고 있는데 밖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네네. 근데 뭔가 내 차가 빠져야지 안에 차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내가 내 차를 잠깐 빼주고 그리고 안에 차가 나갔는데 잠깐 빼는 순간 뭔가 이렇게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딪히는 바람에 음주 단속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음주운전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조금 예외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판결이 났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내 아파트로 왔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또 이렇게 기사 아저씨하고 좀 뭔가 이렇게 분쟁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막 굉장히 억한 심정을 품고 아파트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죠. 그 도로죠, 도로. 길에다가 그냥 차를 떡 세워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주자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길이니까 차들이 오면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네. 주차를 해야 되니까 길을 비켜라고 깜빡거리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서 빨리 앞자리로 이동해서 시동을 걸고 한 2m 정도, 2, 3m 운전해서 옆으로 이제 그냥 주차장은 아니지만은 그냥 빈 공간에 잠시 정차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대리운전 기사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네. 이제 내가 여기 세워놓으면은 저 사람이 운전하겠지 하면서 그 자기 음주자가 운전하는 걸 보고 동영상을 촬영했는 거예요. 좀 나쁜 사람이죠.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음주 적정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운전하게 된 뭐 동기나 경위나 전체적으로도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소위 법적으로 긴급 피난이라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 경우는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중간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뒤에 가는 차량의 통행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더 큰 법익을 위해서 음주지만은 잠깐 운전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고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 운전자가 구제를 받은 그런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 잠시라도 술을 마시고 시동을 거는 순간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된다라는 맞습니다.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분은요 술을 마시고요 일반적인 차량의 진행이 통제되는 곳에서 운전을 했어요. 대학교 구내로 들어가서 운전을 했는데요. 이분에 따르면 뭐 대학교 구내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서 나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법 공부를 좀 하셨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과거에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이런 부분은 들어가면 뭐 경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리케이팅 같은 게 내려가 있어서 함부로 입출이 못하고 뭐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든지 이렇게 누군지 확인이 돼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보통 대학교나 아파트가 그렇죠. 그런 내부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입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내부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걸로 봤어요. 그래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축제 기간에 뭐 술을 이제 많이 마셨죠. 술을 많이 마시고 그 상태에서 학교 안에 주차돼 있던 내 차를 몰고 뭐 제가 여기 있는 뭐 상대에서 뭐 농대로 뭐 100m 운전을 했어요. 근데 뭔가 이제 단속이 걸렸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경우는 일반인이 들을 수 없는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것으로 봐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좀 부당하죠. 그래도 여전히 뭐 대학교 교내라고 하더라도 뭐 차에 치면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서 아파트 구내, 대학교 구내 그런 일반인의 통제가 제한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면 도로다.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네. 타당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요. 도로가 아니든 도로든 30m를 이동했든 말았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례들 많이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리가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선고되는 벌금의 형이나 그다음에 좀 징역형 과거에는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요, 통상 첫 번째 단속이 되면 벌금형,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를 들어 1년 뒤에 한 번 더 단속이 했다 그러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그리고 또 한 1년 뒤에 또 세 번째로 또 음주운전해서 단속했다 그러면 실형, 교도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좀 더 그게 또 강화가 돼서 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만 이제 아마 투아웃 제도하고 괴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한 두 번만 단속되더라도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형이 이제 가중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중되는 것은 우리 이제 전체적인 국민적인 그런 합의가 우리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특히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이라든지 선량한 시민들한테 생명, 신체에 대한 굉장한 위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법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음주운전과 관련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식 음주 단속이 줄다 보니까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톡톡 생활법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